지금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하는 행정, 공공기관 서비스 확산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현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로 클라우드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의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존은 컨텐츠량의 비대화, 예기치 않은 트래픽 폭주, 24시간 스트리밍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신속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그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송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컨테이너는 IT 업계에서 또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운송 산업에서는 표준화된 컨테이너에 화물을 실어 트럭이나 배에 효율적으로 쌓아 체계적인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컨테이너 기술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서버나 OS에 종속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가상머신 방식에 비해 용량이 가벼워 이식성, 민첩성, 확장성을 실현시켰습니다. 하나의 덩어리 구조로 종속적인 결합을 이루는 기존 모놀리식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은 한 부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여 재배포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느슨한 결합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의 분리와 결합이 용이하여 각각 독립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발생한 부분만 수정이 가능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SA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MSA가 주목받는 이유는 빠른 서비스 출시와 상황에 따른 민첩성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MSA는 기존 특정 업무의 트래픽 급증에도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등을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확장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또한 API를 사용하여 개발자는 필요한 기능에 따라 최적 언어와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서비스는 각각의 DB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선택적 개발, 빌드, 테스트, 배포가 가능해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 개발자와 운영진 간의 소통, 협업, 통합을 민첩하게 강화하여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브옵스의 작동 방식은 조직 개편을 요합니다. 데브옵스에서 개발팀과 운영팀은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운영하지 않고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핵심은 업무 프로세스 단순화를 통한 자동화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통합과 연속적인 배포가 가능해지고 이는 시장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앞서 소개한 컨테이너, MSA, 데브옵스, CI/CD 등의 요소를 통하여 마침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빠르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디지털 정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빠른 서비스 구축이 요구되고 갑작스러운 트래픽 폭주로 서비스 일시 중단 및 접속 지연되는 곤혹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공공 서비스 전산장애 발생 시 스케일업 방식의 자원 증설로 애플리케이션 기능 장애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기반의 MSA, 데브옵스, CI/CD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통해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는 클라우드 전환에 앞장서 2025년까지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및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적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우선 클라우드 도입에 앞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합성 검토 이후에 정보 시스템 기관별 적합성을 검토하고 식별합니다. 각 기관은 범정부 EA 포털 분류 기준을 토대로 정책과 서비스를 구분하고 정보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식별하여 업무 적합성과 기술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은 24시간 365일 혁신적으로 빠른 행정 처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 시스템의 경우 트래픽 폭주로 사이트 먹통 현상이 일어난 것에 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면 빠른 배포와 시스템 확장, 장애 격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정보와 기술력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정보 시스템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방법론과 활용을 제고하여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안정성, 신뢰성,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국민을 위한 빠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활용을 기대합니다. 관련돼서 이제 아마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뭔지, 그다음에 실제로 다른 클라우드 기존에 사용하셨던 클라우드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는 이제 그 장표가 되게 많은데 많은 장표를 막 다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차분차분 읽어보시면 시간 나실 때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강조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몇 가지 드릴 겁니다.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의 역사나 그 해외에선 도대체 클라우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아마 감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IT 벌써 25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가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넘어가는 2000년도에 굉장히 큰 변화를 느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클라우드의 시작이 어딘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일단은 아마존입니다. 시작이 아마존이었고 지금도 끝을 아마존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아마존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아마존이 2006년에 뭔가 클라우드로 사업을 시작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사업을 이제 만든 거죠.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그걸 따라가기 시작한 게 MS 애저 6년 뒤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마존은 사실은 거의 독주를 하고 기술을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술들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온 세계가 이제 다시 이제 클라우드로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마존이 가장 우위에 있고 전체 세계의 인프라에 제가 보기엔 30% 이상 운영을 아마존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존을 빼놓을 수는 없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아마존과 우리나라의 또 관계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파스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2015년에는 클라우드 촉진 법까지 제정을 해가면서 클라우드를 장려하고 클라우드 산업에서 독점적으로 외산들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이 세미나 자체, 이 교육 자체도 사실은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발전들이 지금까지 2015년, 14년에 이제 파스타가 처음 시작됐고 지금 2020년에 와서 다시 클라우드, 공공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파스와 MSA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새로운 이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저희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희 그냥 단언합니다. 보통은 해외에 비해서 현재 저희 클라우드 기술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은 사실은 4년에서 5년 정도, 많이 보면 3년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늦은 만큼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좀 더 열심히 잘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힘과 노력과 열정들을 모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이점과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드릴 겁니다. 지금 공공기관 1,500개입니다. 1,500개의 공공기관을 클라우드로 올리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고 정책이 입안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자체 센터, 자체 전산실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닉스 기반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아스, 기존에 있었던 피지컬한 유닉스를 가상화 수준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아스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아스 도입이 제가 보기에는 98%입니다. 파스를 도입하거나 사스를 도입하셔서 제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하시는 데는 사실은 2, 3% 정도밖에 아마 공공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파스와 사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는지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내용들이 사실 클라우드의 이제 기술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이아스, 파스, 사스 이거는 이미 이제 아마존이나 이쪽 해외에서는 뭐 이미 다 뭐 70%, 75% 이상 적용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좀 늦습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뭐 머리 아픕니다. 이런 거 보실 때마다 뭐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이 장표 꺼내면 한마디만 합니다. 이아스, 카스, 파스, 발음도 잘 안 되는 파스, 사스. 중간에 일단 막 뭐 하늘색 같은 거 있죠.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를 뭐 정말 뭐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회사인데 1년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카스, 파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따라가기 이제 급급할 정도로 뭐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과 좋은 기반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아마존이 추구하는 건 돈을 버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을 하게 돼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작업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존이 아마존이 지금 사실 진행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면 자원 효율을 낮추는 겁니다. 비용을 낮추면 당연히 돈이 더 올라가니까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냐 하면 메모리 사용률을 높이고 디스크 사용률을 줄이고 전기를 아끼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카스나 파스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는 메모리 사용조차도 줄이자. 이런 뭐 어떤 서비스가 들어오면 잠깐 켜져서 서비스하고 서비스 끝나면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 상주율이 적어지니까 자원 효율을 전체 높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또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는 고민을 합니다. 왜요? 여기는 막 20만 대 이상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서버 한 20대 운영하면 제가 이런 고민 안 하죠. 그렇게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20만 대, 30만 대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메모리를 1메가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비용이 절약됩니다. 아마존이 추구하는 모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원 효율과 에너지 이걸 줄이기 위한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서비스들도 가벼워지고 클라우드를 클라우드스럽게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시에 태어나게 됩니다. 클라우드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냥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규모의 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게 쉽진 않은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아마존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넷플릭스. 네. 이제 뭐 오징어 게임으로 난리 났죠. 여러분들 아마 그 오징어 게임 뭐 넷플릭스로 보시는 분 많을 텐데 실제로 끊김 현상이 있거나 접속 안 되는데 이런 거 아마 못 느끼셨을 겁니다. 네트워크라든가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들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그 이면에 넷플릭스는 지금 2억 명 이상이 사실은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2억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서비스가 품질이 문제없도록 부단하게 기술팀이 8년 동안 뭐 사실은 10년 넘게 넷플릭스는 기술 개발을 해왔고 이게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제가 안 좋은 얘기 가끔 드는데 우리나라 백신이죠. 백신 뭐 7시간 대기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물론 금방 고쳤습니다. 고치는 방법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혹시 말하는 이제 카스나 파스 이런 걸 도입해서 고쳤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넷플릭스나 이런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들은 갖춰져 있고 그 팀이 있고 그 기술셋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될 곳은 사실은 이런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진짜 뭐 무지막지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열려 있으니까.
하여간에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제가 예제를 드렸습니다. 국내에도 카카오나 11번가 목숨 걸고 싸우는 데는 MSA나 네이티브를 추구합니다. 클라우드를. 그냥 다른 서비스하고 유사하게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뭐 그런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을 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했고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선도 사례와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갖춰진 11번가나 카카오는 사실은 글로벌 서비스를 해도 별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준비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투자하셨겠죠? 이번엔 좀 안 좋은 얘기 할게요. 사실은 오늘 얘기 중에 오늘은 다 공무원이죠. 공무원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중에 제가 가끔 이 장표 많이 띄우는데 잘 모르시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20년도에 국내 클라우드의 매출, 흔히 말하면 국내 클라우드에서 각 기업들, 공공기관들이 각 클라우드사에게 지불한 비율 3조 9천억입니다. 아마 생각보다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년에 3조 9천억씩 가져간다고? 네. 그 중에 32% 아마존입니다. 그 다음에 애저, 구글 1등부터 7등 싹 다 외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서버 사면 뭐 HP 사고 IBM 사고 그러면 서버는 HP 사고 IBM 사자. DBMS는 오라클 사자. 거기까지. 국산을 위해서 우리 티베로나 뭐 우리 좀 도입해서 좀 섞어 쓰자. 가능했는데 아마존이나 애저 이런 데 들어가는 순간 예전하고는 다르게 거기에 있는 DBMS, 와스, 서비스, 보안, 백업 싹 다 가져갑니다. 이 장악력이라든가 이 침투력이 사실은 무시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빨려 나갑니다. 국내 돌아볼게요. 네이버 잘 나갑니다. 뭐 굉장히 뭐 요새는 견제도 받고 두들겨 맞기도 하지만 네이버 잘 나가고 KT 잘 나가고 NH 잘 나갑니다. 2천억, 4천억, 1,600억. 상승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3조 9천억에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시장은 정말 작습니다. 밑에 보이지도 않죠.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가비아나 스마일소브 이렇게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 안에 어떻게 못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뭐 IBM 이런 뭐 정통의 강호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마존이나 애저나 이런 글로벌 서비스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근데 뭐 저희가 파고들거나 뭐 공략할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가 상위 뭐 아마존이 뭐 1조 4천억 뭐 이렇게 가져가거나 1조 5천억 가져갈 때 상위 8개, 10개가 90%를 가져갑니다. 매출을 뭐 거기서 다 돈을 벌고 있는데 근데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얼마 전까지 6천억을 뭐 아마존에다가 붓고 4천억을 갖다 붑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요. 국내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이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자사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일부는 아마존에서 탈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아마존 올라갔던 분들이 좀 지나면 스타트업들이죠.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돈을 벌면 내려오는 추세. 네,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추세고요. 국내에서 내려올 때 뭐 돈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짓든가 아니면 네이버나 KT나 이런 국내 클라우드 CSP 사업자들로 유입되기를 좀 사실 희망을 합니다. 아마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CSP 사업자들은 아마존 또는 애저를 상대로 사실은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들죠? 많이 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국내는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97%, 98%를 그냥 이아스 씁니다. VM에요. 또는 네이버에 올라가도 어디에 올라가도 우리는 그냥 VM만 주세요. 메모리 주세요. 이렇게 썼었는데 향후에는 파스로 그 시장의 중심축이 아마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아마 자료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까 백신 얘기 드렸는데 백신 대기 시간 뭐 7시간, 14시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니아하고 네이버 뭐 이렇게 몇 번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하고 컨테이너로 서비스 바꾸고 튜닝하고 뭔가 정리한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런 얘기 없어졌죠.
그게 이제 파스라든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신 건데 지금까지 그냥 무방비로 또는 폭증에 대해서 대응하기 되게 어려웠던 게 이아스라면 사실은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거나 많은 국민들이 몰렸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그냥 파스를 또는 뭐 카스 컨테이너를 도입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들의 뭔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도 잘 이제 분배되어 있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파스가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셨고 뭐 좀 도입하는 데 많이 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뒷배경이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려면 이게 파스 같은 거 도입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도 그런 차원이고요. 자, 이제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3조 9천억 중에 파스는 잘 안 보이시죠? 중간에 빨간색 한 줄 있습니다. 1,000억. 네. 이게 현재 파스 시장의 우리나라의 시장이고요. 앞으로 이게 해외로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네,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늘어날 테고 지금 파스 하시는 분들이 또는 파스로 개발을 하거나 컨테이너 베이스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들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결론 비슷한 얘기 드리면 사실 뒤에 또 기술적인 얘기 드릴 테니까 저희가 실제로 파스를 구축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운영을 해드리고 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런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지금은 몇 년에 걸친 기술 집약 끝에 생각보다는 쉽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많이들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또 얘기 드리지만 일주일, 2주일 만에 고쳤죠? 네, 가능합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떤 특성 가지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이제 아마 유명하죠. 네, 저 클라우드 쪽을 한 번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컨테이너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장표 비슷한 걸 보셨을 겁니다. 이식성. 여기에 있는 물건을 왜 해외로 수출하거나 다른 곳에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물류에서 나온 컨테이너입니다. 세계 화물 운송량이 5배 증가하고 시간도 절감되고 당연하죠. 규격화된 컨테이너에다가 물건들 아무렇게나 쓸어 담아 놓으면 알아서 운송해주고 풀어서 잘 쓰면 되니까.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이름도 똑같아요. 컨테이너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소스가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DB를 뭘 썼든 어떤 환경이라도 컨테이너라는 규격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게 여기저기로 바로바로 배포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도커 개념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제가 만든 서비스 하나가 클릭 한 번에 내일부터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스타트업들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국내 이렇게 만들지 않죠. 해외 전 세계로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서비스하는 체제로 모든 기업들이 비즈니스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국내는 이렇게 안 하시죠, 아직. 죄송한 얘기지만 국내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 중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 중에 컨테이너 제대로 이해하시고 전 세계 글로벌로 뿌리겠다라고 아직 도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나오죠. 당연히 나오지만 아직은 그 비율이 엄청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테이너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식성이고요.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전 세계로 하루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비스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렵게 수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립니다. 역으로 넷플릭스, 지금 유튜브 무차별 공격 들어온 이유도 이런 이식성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IT는 지금까지도 정글이었고 앞으로도 정글일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체급이 좀 낮은 사람끼리 싸우자라는 곳에 이제 골리앗들이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체질적으로 잘 버텨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공공에서 버텨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불씨를 살려서
뭔가 키워가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융은 열렸고 금융은 2020년이죠. 2019년 12월 열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캐롯보험 같이 새로 생긴 보험회사는 인터넷을 표방하면서 애저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총무, 보험, 메인 시스템 싹 다 그냥 애저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훨씬 더 싸고 빠르고 더 좋은 도구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판단하면 금융은 사실은 회사가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IT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 검증 후 그대로 애저로 올라갔습니다. 못 막죠. 네.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보안 검증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다 결국은 풀렸고 지금 서비스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번가 다 쿠팡 네, 다 글로벌 서비스 준비하거나 우리한테 맞는 CSP를 여는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아마존, 애저 이런 데로 갑니다. 여기에 이제 공무원만 계시기를 제가 좀 희망을 하는데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 3,000개, 3,500개 여기와 네이버에 있는 서비스 250개, 300개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차이 많이 납니다. 공무원들이 아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기술은 그렇고요. 자, 이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전 세계로 서비스를 배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단순한 결론이 납니다. 24시간 계속 개발해야 되고 24시간 전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굉장히 저희 배포하려고 그러면 밤새도록 대기하고 집에 못 가고 배포해야 되나? 이거는 아마존이 아마 2006년부터 서비스를 개장한 이후로 이거 큰일 나겠다. 나 집에 못 가고 맨날 야근하고 영혼을 갈아 넣었겠죠, 초기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를 제대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전 세계로 서비스 배포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프로그램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 가벼워야 손쉽게 배포하네.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야근하다가 야근 죽어도 못하니까 이제 새로 나온 개념으로 기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완성도가 높아져서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근간을 이루는 개발 방법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글로벌하게는 다 이렇게 개발하고 계시고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아직 멀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가볍고 손쉽게 배포하려면 서비스를 잘게 쪼개야 되고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꼭 써서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컨테이너에다 올리고 그거를 온 사방에다가 배포해야 되고 그 배포할 때 예전 같으면 이게 개발 담당자 따로 있고 배포 담당자 따로 있고 책임자 따로 있어서 은행 금융 가면 막 15번에서 25번 사이를 승인 신청을 받아야 겨우 배포됩니다. 목요일날 밤에 배포하고 금요일날 테스트하고 주말에 좀 쉬자 전화 안 받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데 새로운 서비스를 매주 목요일마다 배포하는 것과 24시간 월화수목금토 아무 때나 배포한 거하고는 서비스 차이 나겠죠. 그 서비스 차이 때문에 사실은 금융권들도 CI/CD, 데브옵스, 파스, 카스 배포해야 된다. 아니 이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공공기관 우린 그거 필요 없는데. 저 공공 컨설턴트 엄청 하거든요. 제가 봐도 필요 없어요. 네, 홈페이지 이거 일주일에 한번 바꿔도 되지. 뭐하러 이걸 마이크로 서비스를 해.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적정성 평가하시고 효과적인 곳에 제대로 써야지 아무데나 써가지고야 오히려 더 복잡하기만 하고 네, 운영하기 더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감안해서 잘하자라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오늘 또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큰 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좀 조그맣게 쪼개지니까 고쳐달라 그러면 걔만 고치면 돼요. 그리고 걔만 배포하면 되고
옛날처럼 막 하나 고쳐놓고 나서 막 다 뭉태기로 막 테스트 케이스 뭐 한 20개는 눌러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고 요 하나 고쳤으니까 그 테스트 케이스 3개만 해보자. 뭐 이렇게 서비스가 좀 편안해지고 좀 뭐랄까 신속성, 네, 어질리티가 늘어나게 됩니다. 비용도 예전에는 뭐 와스 하나 이렇게 서비스 많아지니까 와스 더 띄워. 쭉쭉쭉 띄우다 그러면 5기가짜리 막 쭉쭉쭉 늘어나는데 보니까 아니 서비스 A하고 C는 안 띄워도 되고 B만 계속 띄우면 되겠네. 전체적으로 확 줄죠. 이게 컨테이너 개념이고 MS의 개념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일 없어. 뭐 이렇게 하지만 이 기본 기술 자체가 아마존 애저 같이 뭐 10만 대 서비스 운영하고 20만 대 서비스 운영하고 막 2억 명 서비스하는 뭐 이런 데서 하고 막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게 뭐 나는 필요 없다라고 굳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뭔가를 서비스 자체를 효율적으로 또는 적당한 단위로 잘 끊어서 운영하는 건 20세기 들어와서 CBD, SOA 뭐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기술적인 건 팍 넘어갈게요. 이거 저희 금융 가다 보면 추석 때 잘 못 쉽니다. 왜냐하면 한 3, 4일 동안 데이터 백업받고 다시 시스템 이행하고 서비스 중단시키고 안내 문자 보내고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오픈하고 하는 거를 모든 기관들이 한 5년에서 7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3, 4일 동안 서비스 중지하면 고객들이 그 불만이 있지 그거 어떻게 참겠냐.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컨테이너 기반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폴리그라시라고 하는 각 영역별로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거나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도 다른 곳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문태기, 서비스 단위로 만들어 놓으면 원하는 부분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죠. 저 옆에 있는 스파크 대신 난 일렉스텍서치가 더 이번에 유행인데 거기 맞을 것 같아. 그 기술만 바꾸고 나머지는 연결 부위만 살짝 손봐주면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렵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방법으로 차세대라는 게 해외에는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해가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세대하는 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많은 분들에게 금융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설명 많이 드립니다. 네. 공공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그런 기술이 이제 열렸고 그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 다음 또는 요번 그 다음부터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서비스가 들어올 때마다 넷플릭스처럼 뭐 무한 확장해가면서 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는 체계도 될 거고요. 문제 생기는 것만 딱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그 좀 뚱뚱하고 무거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작게 쪼개지고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부분만 고쳐서 가는 쪽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발전하게 될 거고 모든 기술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단계의 이아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파스, 컨테이너와 MSC 이쪽으로 가게 될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거를 뭐 다 일로 간다 이러면 또 저희가 또 뭐 큰일 나겠죠. 다 가는 건 아니고 적당하게 섞어서 아마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뭐 좀 아마 재미없고요. 사실은 뭐 보시면 맥락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잘 쪼개서 어떻게 잘 네이티브로 움직이게 할 거냐, 뭐 변화할 거냐,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적당한 기술들과 방법론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태까지 실험들이 있었고 노하우 쌓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도움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파스로 시프트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진척 단계. 저희가 이런 얘기 그냥 편안하게 드릴게요. MSA나 파스를 처음에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이거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우리 회사 직원들도 했습니다. 3, 4년 전에.
프로젝트 한 번, 두 번 뛰고 한 번 뛰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막 뭔가 이렇게 호사스럽게 또는 포장해서 설명할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한두 번 해보면 뭐 지금까지 개발했던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정부 정책은 변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아스만으로는 모든 부분들이 커버가 안 돼서 파스나 이런 부분, 사스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스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 클라우드 센터 지정하고 현재 있는 모든 서비스들과 시스템을 가능하면 민간이나 공공 쪽으로 옮기세요라고 아마 방침이 내려왔을 텐데 거기에도 이아스냐 파스냐 지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넘기실 때 또 옮기실 때 나한테 맞는 게 뭔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이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적으로는 어찌됐건 지금 있는 이아스 단계에서 파스, 사스로 넘어가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넘어오는 서비스들을 우리도 잘 지켜내고 막아놔야 된다. 그러려면 토양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국민들에게 또는 공공 보편 서비스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러 부처에서 잘 정리돼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이용 전문 계약 제도도 있고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외보다 좀 늦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공 업무 중에 어떤 데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서비스 복잡도가 너무 높다. 명확한 경계가 가능하다. 이것도 어렵죠. 더 이상 확정할 수 없는 한계 도달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몇 가지 무너진 사례. 예전에 경주에 지진 났을 때도 한번 대전센터 한번 무너졌었고 요번에 백신 때도 한번 무너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기술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넘어갈 거고요. 아마 보시면 그 각 기관 시스템별로 넘어가야 될 것들 찾으시면 되고 이제 폭주가 막 가끔 발생하는 막 국세청 막 이런데 때 되면 발생하는데 이런데도 당연히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환할 때도 나는 운영하기 더 편하게 하려면 가능하면 컨테이너로 만들거나 파스 적용으로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막 다 올라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호 운영성 체제가 좋아집니다. 환경부의 어떤 서비스들이 내가 이 도시 운영하는 데 필요할 때 예전처럼 막 열심히 뚫는 것보다는 서비스로 간단하게 API 호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차세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요거를 나 이거 클라우드 네이티브 나 적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10개. 한번 읽어보시고 10개 중에 6개 이상 되면 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놨으니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아마 모든 결과물들이 다시 한번 공유가 될 거고 그때 한번 본인 여기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한번 참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제니까 한번 보시고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나한테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네이티브 도입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이런 6가지 다 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리고 식견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기관이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가 정말 대국민으로 또는 좀 더 체감 있게 다가가려면 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건가 그걸 하려면 의지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서비스로 더 크게
서비스를 아마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저희 이게 여러 가지 만들고 나면 네, 공무원답게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판단을 하셔서 이거 도입하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냐 하면 제일 좋은 건 이식성. 저희가 만들어진 나 울산시청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를 되게 웃기지만 영국에 갖다 팔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서비스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식성들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전 국민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이런 확장성들이 이제 뭐 갖춰지게 될 겁니다. 변화 내용들은 뭐 당연히 신속한 행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를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처가 따로 있었던 서비스들이 결합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2435 무중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운영 자동화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고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자동화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은 다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의지와 잘 정리된 계획이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 저희가 IQ 수준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서비스를 MSA 기반으로 아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드렸는데 아마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의 서비스들이나 이런 공약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매년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오늘 처음으로 숫자 보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는 남는 데는 이제 한 군데입니다. 공무원 쪽밖에 없고 민간은 거의 다 열렸기 때문에 잘 버텨주시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IT 강국이 되도록 많은 지원과 지지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